김건희 여사가 대표직을 그만두었는데 그 코바나 컨텐츠에 왜 경호원들이 6개월 이상을 경호를 맡았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대통령님과 여사님에 대한 동정 및 일정에 대해서는 보안상 말씀. 뭐가 보안입니까?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코바나와 관계없이 사저지역은 경호구역으로 설정돼. 코바나 컨텐츠, 자, 대표직도 그만둔 코바나 컨텐츠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뭘 했길래? 대표직 그만뒀다는데 뭐 했길래 거기에 경호원이 있었습니까? 그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계없이 사저지역과 코바나 콘텐츠 회사가 같은 여보세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그만뒀다면서요. 예. 대표직 그만뒀다면서 코바나 컨텐츠를 왜 지키고 있어줬냐고요. 코바나 콘텐츠를 지킨 게 아니고요. 제가 경호구역 안에 지금 사진을 경호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거 지금 그 말씀, 그 허위로 말씀을 하시는 그 대답 책임질 수 있어요? 온 예. 주민 책임질 수 있어요? 온 예. 주민 다 알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자, 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대표직을 언제 그만뒀습니까? 5월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5월에 그만두었다는 코바나 컨텐츠, 지하 1층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호원들이 지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직을 그만두었는데 그 코바나 컨텐츠에 왜 경호원들이 6개월 이상을 경호를 맡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아마 그 대통령님과 여사님에 대한 동정 및 일정에 대해서는 보안상 말씀. 뭐가 보안입니까?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경호원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는 건 온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외부인도 출입이 가능한 데입니다. 말씀하세요. 부분은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코바나와 관계없이 사저지역은 경호구역으로 설정돼. 코바나 컨텐츠, 자, 대표직도 그만둔 코바나 컨텐츠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뭘 했길래? 대표직 그만뒀다는데 뭐 했길래 거기에 경호원이 있었습니까? 거기 있는 경호원들, 즉, 인력을 3명만, 지금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3명만 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동선 조절하고 그렇게만 했어도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바나 컨텐츠, 대표직을 그만둔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6개월 이상을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그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계없이 사저지역과 코바나 콘텐츠 회사가 같은 여보세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그만뒀다면서요. 예. 대표직 그만뒀다면서 코바나 컨텐츠를 왜 지키고 있어줬냐고요. 코바나 콘텐츠를 지킨 게 아니고요. 제가 경호구역 지금 안에 사진을 경호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거 지금 그 말씀, 그 허위로 말씀을 하시는 그 대답 책임질 수 있어요? 온 예. 주민이 다 알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바로 앞에서 항상 6개월 이상을 지켰습니다. 동선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 아파트 입구도 많고요. 왜 하필은 코바나 콘텐츠 지하 1층 앞에서 지키고 있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 못 하시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은 무슨 보안입니까? 온 주민이 다 보고 외부인도 다 봤는데. 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전에 그 여성의 경력 단절이 우리 출생률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법사위 그 힘센 법사위보다 막강한 게 기재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재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 출생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재부 여기 계신 남성 기재부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비혼 출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문화 지체 현상. 어떤 문화인지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안 들으시는 분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 결과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은 36.4%인데 비혼 동거에 긍정적인 청년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0.9%나 됐어요. 올해 8월에 예?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또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는 청년도 39.4%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10%나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인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부총리님,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출산을 위한 세제 혜택 중에 비혼 출산 가구나 비혼 출산 여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비혼까지 저희들이 별도 그룹을 해놓고 중점적으로 없죠. 지원하고 없어요. 이런 부분은 없다고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그 복지부도 비혼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는 문제 의식은 밝혔지만 부총리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비혼 출생률이 2018년 기준 2.2%다. OECD는 평균 비혼 출생률이 41.5%다.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70%를 넘겼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만 비혼 출생률이 무려 60년째 바닥에 붙어 있어요. 제일 밑에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 더 떨어지고 있어요. 0.70까지. 전 세계 꼴찌고 해외 전문가가 국가 소멸을 장담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저출생 대비 예산은 51.7조 원이나 소요가 됐지만 정책 효과가 나질 않아요. 한 국내 인구학 연구자가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 출생률은 1.55명까지 올라가서 OECD 평균이 1.61명에 근접할 것이다. 통계적으로 비혼 출생 비중과 합계 출생률 간에 39%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데이비드 콜만 영국 옥스퍼드 명예교수도 선진국 출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혼 출생이 아니었다면 어떤 나라도 1.6% 이상의 높은 출생률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출산에 방해가 되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혼인 상태에서도 원한다면 보조 생식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해서 인구주택 총조사에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은 시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조 생식수를 못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예? 이 통계청부터 시작해서 통계청이 대답을 안 해요. 그거 조사하겠다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 비혼 동거 가구 조사 안 하겠다는 거죠. 부총리님께서 비혼 출산을 원하는 이 보조 생식술, 비혼 시술, 임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통계에 대해서도 예, 비혼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근자에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현재 국회도 그렇고 이 문제가 한쪽의 필요성을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국회에서 이런 논의의 장을 좀 만들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합의점 이런데
합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통계나 지금 재정 지원이나 그게 전부 그렇게 저는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뭐 국가 통계가 아닌 어떤 측면에서 아까 뭐 여러 여론조사도 하고 뭐 하듯이 뭐 이런저런 형태는 할 수가 있을진데, 우리가 그 정책으로 이제 연결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의 사회적인 공감대 합의 있어야. 글쎄, 그걸 이제 저인데 바로 질문하고. 하는데 왜 지금 기성세대들이 안 하겠다고 자꾸 하나 이 말이에요. 글쎄, 뭐 국회에서도 한번 좀 논의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용 절감보다 생명 존중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근데 본의원의 눈에는 총리님이 노동자 의원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의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작년 의원님께서 10월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래서 계시는지 상시 지속적인 정말 실망하고 업무라든지 계실 위험한 업무에 겁니다. 대해서는 잘못 듣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잘못 들었어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말씀하셨는데. 많으시네요. 단순히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약간 억지에 가까우신 주장이십니다. 네, 노동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어제 노조법 2, 3조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요구를 했었고 또 국회 논의도 장기간 지속이 됐었는데요.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그리고 원청의 사업주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교섭을 통해서 좀 더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잘못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끌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된다라고 공언하신 만큼 저는 분명하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과도한 손배 가압류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는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다.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이 아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람 중심이 아닌 비용 중심의 이런 정부 기조가 불러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9.16 사망사고 당시 울부짖던 어머니 목소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초만 늦게 문을 열었으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그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던 우리 사회에 던지는 뼈아픈 목소리였습니다. 사고 이후 어머니 당부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텐데요. 비용 절감보다는 생명 존중 가치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도록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비용 절감보다 생명 존중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근데 본의원의 눈에는 생명 존중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0월 의원님이 23일 잘못하시는 오세훈 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접적이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자회사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안전 문제를 우려한 노조가 반대하면서 현재 파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PPT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인력 조정하겠다는 비핵심 업무 조정안입니다. 역사 및 터널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정비를 한다거나 터널 내 선로에 있는 자갈을 정비하는 업무로서 안전 운행에 직결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안전과 연관이 없다, 비핵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주업체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 아닙니까?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 건수 PPT 봐주시면요. 5년 전에 비해서 2.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외주화를 하게 되면은 재해자 수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존중을 우선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의역 사망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걸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했던 사람의 그 책임은 그거를 수주받았던 기업들이 잘 못한 그런 일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PPT 화면을 좀 봐주셔야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가 작성한 내용이고요. 구의역 김군 사고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주요 원인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주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안전 문제는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각 업무들이 같은 교통 신호 체계에 묶이지 못한 채 종합 관제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소통 체계가 복잡해져서 지하철 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의원님의 그리고 외주화 지난 수년 동안 용역업체 노동자와 그 시민의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생명 업무 외주화의 원칙적 중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지금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가 난 뒤에 종합적인 누가 결과 얘기하신 보고서를 건가요? 이게 서울시에서 낸 겁니다. 서울시? 서울시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가 작성한 근데 내용이고요. 의원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구의역 김군이 인용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의역 김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라고 그럼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저 서울시의 진단에 대해서? 전 동의합니다. 아, 여기 그러니까요. 보면은 위험에 외주하지 아, 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총리님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있는 팩트와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러나 겁니다.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지 드렸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혁신기관 가이드라인은 뭡니까? 인력 감축하고 업무 다 외주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생명 존중 안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교통공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답변 기관들에도 드릴까요? 계속해서 인력 감축하고 업무 위탁하고 있으니까 위험의 외주화가 이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공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 드릴까요? 생명 존중하시겠다면서 인력 답변 줄이고 드릴까요? 위험의 업무 외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의 그런 외주화가 바로 안전에 대한 그 인식 결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주화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그럼 외주화 돼서 전부 다- 노동자들 전부 다 죽고 직접 산업안전 문제 생기면은 총리님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 직접 하면 책임지실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 직접 노동자가 지- 죽고 나면 무슨 아니, 소용이 있습니까? 직접 하면-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그렇게- 업무는 외주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본 그- 의원이 주장하는 걸 반대하시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그것이 그게 원칙. 문제입니다. 총리님은 지금 한 해 천만에요.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왜 죽죠? 왜 책임 안 지십니까? 그렇죠. 2,000명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도 더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외주화하고 똑같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고 중대재해 예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현장에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업무를 실제로 외주화하는 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구의역 김군이 죽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것조차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제대로 된 회사에 외주화하고 저는 그 외주화가 본 안전에 의원은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반복되는 쓰도록 죽음에 해줘야죠. 대해서 의원님. 정부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하시라는 건데 이렇게 무조건 강변하시는 태도는 정말 안 좋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일방적인 게 안 되죠. 아니죠. 서울시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부정하는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제 생각이라고. 아니 의원님이 의원님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시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동의하신다고 그 부분에 그러셨잖아요. 그럼 동의하신다고. 서울시 보고서 동의 안 하십니까, 총리님은? 아니 저는 딴 의견도 동의 있을 안 수 하세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노동자 의원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의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원님께서 10월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래서 계시는지 상시 지속적인 정말 업무라든지 실망하고 위험한 있을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정규직들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총리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도그마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총리님, 저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이런 친숙한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이거 시민 안전과 관계된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안전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안전해야 되고 그렇다면 위험한 업무를 과도하게 외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안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하철을 민간회사가 동의하지 운영하고 않는다는 있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외주화, 민영화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 너무 총리님께서는 지금 뭘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생기지만 그중에 한 이유도 외주화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하시는 하나가 겁니까? 이유가 된다는 것하고 외주화는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지금 거하고는 뭔가 다른 말씀이시죠. 잘못 듣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잘못 들었어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말씀하셨는데. 많으시네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지난 8월 말에 사회적 경제 관련한 본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좋은 비전과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 가끔 보면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 가면서 최대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한다. 혹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무총리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는데 PPT를 좀 봐주시면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기업을 거의 몰살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4년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산이 총 762억인데 전년도 1726억 대비 약 963억, 55.8%가 삭감됐습니다. PPT 화면에 지역 특별회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산이 약 476억 배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약정됐던 인건비 잔여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사회적 기업 인력 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원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총리님, 이런 예산안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그리고 전국의 약 20만 사회적 경제인들이 보기에 정말 총리님 말씀처럼 치밀하게 기획하고 추진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정의 여유만 충분히 있다면 어떤 그 용도에 불문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에서 엄밀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사회적 기업이라면 인건비 정도는 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 좀 하는 이따가 나중에 그런 마지막에 원칙에 따라서 답변해 주세요. 기재부가 네. 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총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또 이렇게 막가파식 사회적 기업 지원 중단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육성해서 자생이라고 지금도 뭐 인건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사회적 기업 지원 근거법의 정확한 법률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시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라고 의원님 명확하게 너무나 나와 있습니다. 잘하시죠. 또 동법 5조에 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 예산 사업의 기본 그 근거법이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기본 계획도 그 명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인데 왜 이걸 정부 맘대로 이런 패러다임을 육성해서 자생으로 변경하고 또 올해 9월 1일 발표하셨죠. 기본 계획에도 육성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사회적 경제 당사자 그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은 그런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또 기본계획 명칭 변경이 저는 총리님이 말씀하신 그 치밀한 계획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려면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안 아닙니까? 하느냐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느냐 육성하지 않느냐의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총리님, 의원님의 무리이신 저는 주장이시고요.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요. 지원하는 거에는 저는 문제가 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 취소하든지 지원하지 않아야 여러 가지 됩니다. 대책이 있는 거죠.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약간 억지에 가까우신 주장이십니다. 이렇게 단번에 육성사업 예산, 인건비 사업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를 해야 잘못한 것이 아니시고요. 합리화시킨 것이죠. 네. 노동자들을 실업자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들 다 공동 구매
공공구매를 통해서 다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건비마저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건 조금 문제인 거죠. 결국은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 실업자를 만들고 그렇지 않죠. 의원님께서 다 실업자가 된다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말씀이신 거죠. 직접적인 생계와 그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자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전액 삭감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예산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예산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전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R&D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자님께서 달리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원래 기재부가 R&D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고 그 기조를 올해 3월까지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기재부가 예산을 각 부처로 돌려보내면서 R&D 예산의 30%를 삭감 목표로 제시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달 만에 이게 졸속 진행이 되면서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D 사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R&D 전반적으로 사업을 놓고 엄밀한 평가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묻지마식 예산 삭감이 아니라 지금 그걸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 네. 그래가지고 그 일례로 그 철강 분야 탄소 중립 관련된 R&D 예산, 그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같은 그런 예산이 24년도 이번에 전면이 삭감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해서 예산 보고를 요청을 해서 기재부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걸 삭감을 해놓고는 살려야 될 거를 어렵게 그 국회에서 지적을 해서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복원되지 못한 중요한 R&D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엊그제 그 경희대, 서울대, 세종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카이스트 6개 대학 천문 우주 분야 학생들이 공동으로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국회에 전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삭감을 해버려서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R&D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우리는 지금 전체 예산의 3.9% 맞죠? 그런데 독일은 얼마예요? 저희가 4.6%를 전체 예산의 5%좀 됩니다. 저희는. 아니 또 그 5% 되는 거 또 근거 내세요. 예? 600조가 좀 넘는데 그 중에 지금 저희가 30조 내년도 예산이 25.9조로 돼 있어요. 지금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독일은 계속 또 매년 3%씩 증액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 R&D 예산이 지금 R&D 예산 지금 소소위에 들어가 있죠.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두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R&D 예산이 그렇게 조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재정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하는 걸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2달 만에 그렇게 졸속적으로 다 그냥 일괄 삭감했다고 다 증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이제 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거예요? 드리잖아요. 그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가재정 전략회의 때 R&D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원점 재검토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가지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랑 별개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R&D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R&D는 저희가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과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 특히 선도적 성장에서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R&D 자체는 저희가 제대로 하자. 제대로 되는 아니요, R&D는 좋아요. 어느 정부보다도 그러니까. 저희가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소소위에서도 그 예산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막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뭐 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이 중요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결론이 어떻게 나야더라도 나는데 저는 생각이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것도 하는 후보자님 생각은 R&D 예산 정말 필요한 R&D 예산들은 다 원래대로 복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복원이라는 거죠? 말씀이 아닙니다. 복원이 뭐예요? 아니고 저희가 R&D다운 R&D 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그렇게 검증 안 하시고 삭감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복원시켜야 되는 건 복원 그런 걸 나름대로 이제 검증을 하고 삭감했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아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증하고 다 삭감했어요? 2달 만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적하면 이제 다시 복원이 네. 됐잖아요. 네. 맞죠? 아니 그게 제가 원하는 거 지금이라도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 복원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보완을 한다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복원이라는 말씀은 제가 아니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여야는 곳곳에서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회에서 화제 장면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설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자, 잠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퇴출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탐지하는 거-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경찰의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네, 아이고 정말 좀 답답해하는 이수진 의원 목소리 마지막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자, 이 검찰에 있다는 AI 시스템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그 어떤 거냐면요. 검찰이 AI 시스템을 만든 거는 네. 만약에 피해자가 그러니까 N번방 사건처럼 본인이 성적인 어떤 착취를 당하는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AI로 분석을 해서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쭉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럼 그걸 인터넷상에 싹 돌리면 비슷한 형태의 영상들이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그렇죠. 신고가 검찰에 하나 경찰에 됐다는 경찰에 했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의 발언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요.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예. 왜냐하면 이게 일단 신고하고 본인이 피해 영상을 제출했을 때 그때 AI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수진 의원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신고하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니까 이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수진 의원이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하고 질문했는지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다 자동 삭제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걸 AI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지금 이 경우는 경찰이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듣고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그 영상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AI 관련된 시스템을 돌리면 그게 자동으로 걸러져서 그와 관련된 유사 영상들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되고 예. 거기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과정을 이수진 의원이 약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왜 검찰이 바로 작동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검찰이 요청을 하면 검찰이 작동을 해서 그와 비슷한 영상들을 삭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수진 의원이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이제 중간에 나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수사권 조정한 이후에 성범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결국은 이제 의문의 일패를 또 당하고만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직접 다 하신 분들이 왜 저런 내용을 좀 제대로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중대범죄 아니면 지금 검찰에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 만약에 경찰에서 나중에 검찰 쪽으로 이걸 이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전에는 하면 이것도 월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이수진 의원은 이첩을 생각을 하고 한 발언일까요?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신고했으면 뭐 바로 이게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게 옛날 그 수사 시스템을 생각하고 그냥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황 파악, 객관적인 팩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좀 잘못하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글쎄요, 제가 야당 의원님들한테 한동훈 장관 대응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찌르지도 마라. 그러니까 제대로 좀 준비를 딱 하셔서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발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확실하게 이 한동훈 장관을 이길 정도가 아니면 질문도 섣불리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나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검수 원복 이 국무회의 통과도 이제 곧 될 예정이라서 앞으로 또 이 부분도 대치전선이 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 논란이 있었던 어제 비슷한 시각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한번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그 5월에 그만두었다는 코바나 컨텐츠 지하 1층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호원들이 지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직을 그만두었는데 그 코바나 컨텐츠에 왜 경호원들이 6개월 이상을 경호를 맡았습니까? 코바나와 관계없이 사저지역은 경호구역으로 설정돼 코바나 컨텐츠 대표직도 그만둔 코바나 컨텐츠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뭘 했길래 대표직 그만뒀다는데 뭐 했길래 거기에 경호원이 있었습니까? 경찰 3명만 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동선 조절하고 그렇게만 했어도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코바나 콘텐츠와 관계없이 사저지역과 코바나 콘텐츠 회사가 같은 여보세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그만뒀다면서요. 예. 대표직 그만뒀다면서 코바나 콘텐츠를 왜 지키고 있어줬냐고요. 코바나 콘텐츠를 지킨 게 아니고요. 아, 제가 경호구역 지금 안에 사진을- 경호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수진 의원의 취지, 이태원 참사가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아니 코바나 콘텐츠는 그 사저 1층에 있는, 제 1층에 있는 곳이니까, 아니 사저를 지키다 보면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를 왜 딱 집어서 김건희 여사만 지키고 있냐 경호인력 이 얘기를 하네요. 옛날에 그 이수진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하고도요 상당히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지 헛발질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이게 보면 저는 헛발질이라 봅니다. 이 정도면 이게 그 거의 상습 직업적 헛발질하는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정도고요. 지금 이제 그 사저 지하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상부터 지하까지 모든 걸 경호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이걸 굳이 코바나 콘텐츠만 별도로 경호한 것처럼 이런 지적도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 만약에 한남동으로 이사를 온다 이럴 때는 이제 경호를 안 하겠죠. 이사 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경호를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이때도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또 사무실에 갈 일이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이게 정당하게 경호하는 게 맞죠. 그 서 변호사님 직업적 상습적 헛발질이라고 그건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시각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과 황원회 의원의
직업적 뭐 음모론자 뭐 이 부분 때문에 좀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도 또 좀 더 품격을 지키고 알겠습니다. 아직 뭐 애도 기간이 공식 끝났다고 하더라도 참사의 또 분위기 이어가야 되니까요. 일단 그렇게 좀 저희가 순환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수진 의원의 저 당시 좀 글쎄요 팩트 확인이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논란 영상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당당하면 협조해야지 안 하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정진상 실장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뭐 이 말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소방대원들은 바쁜데 굳이 가서 간담회를 해야 하는지라는 또 의견도 주셨네요. 김의겸 본인 입으로 가짜 뉴스를 인정한 꼴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약범들은 정말 좋아하겠다라는 표현도 주셨고요. 예. 두 분 수석 모두 책임감을 느끼세요. 예, 분명히 그래야 할 겁니다.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을 비판하는 마지막 목소리까지 댓글 5개 만나봤습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또다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술 먹고 들어온 것 아니냐? 왜 저렇게 횡설수설하느냐? 저 사람이 정말 판사 출신 맞느냐? 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관련 영상은 오늘도 조회수 폭발입니다. 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참 희한한 모습을 보였죠. 정말 질의하는 내내 횡설수설하고 말을 더듬고 맥락 없이 화를 내고 느닷없이 짜증을 내는 이런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음주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술 먹고 들어온 것 같다, 뭔가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자, 그래서 당시 관련 영상도 지금 비꼬는 겁니까?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서 여러 영상이 올라와 있고 조회수가 거의 18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또다시 술 먹고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정도인데, 자,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 정말 이분은 자신이 뭘 질문하는지 그 요점을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질문 내용이 뭔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이런 수준이 되고, 당연히 듣고 있는 한동훈 장관도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답변을 하면 또다시 짜증을 내는 이런 식의 공방이 정말 비슷하게 되풀이됐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제2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검찰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이냐, 이걸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 이 질문을 전개합니다. 자, 이수진 의원 이렇게 묻습니다. 자, N번방 사건이 있었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 9,200만 원을 들여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억 5천만 원을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악랄하고 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한 것 아닙니까?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자,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수진 의원 이때부터 뭔가 짜증스럽게 한 장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했냐고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다시 한 장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도돌이표죠. 자, 2019년 7월부터 검찰에 구축된 이 AI 탐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서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건 불법 촬영물이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 AI가 정보를 분석해서
이 불법 촬영물에 유포를 막기 위해서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관련 사이트에 이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도록 삭제를 요청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용을 모르고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게다가 더 웃긴 것은 지금 검찰이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런 성범죄 사건, 성착취물 유포에 대해서는 오직 경찰만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묻고 있는 이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자신의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걸 묻고 한동훈 장관은 전혀 이게 대체 뭘 질문하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 점점 짜증이 높아갑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자, 이렇게 짜증내듯이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건 질문 자체가 정말 안드로메다에 가 있죠. 아니,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검찰이 어떻게 개입을 하죠?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검수안박을 추진했던 당사자가 이수진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AI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한동훈, 아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이 AI를 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자, 말을 자르고 또 이수진 의원 또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검찰에 신고 못하죠. 자, 다시 답답한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수진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자, 한동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수진 의원 몇 초간 노려봅니다. 자, 노려보다가 그러면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정말 이걸 들으면서 너무나 유치하고 정말 빵 터졌는데, 자, 다시 한동훈. 아니, 피해자가 신고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황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뭐 AI 탐지 시스템을 들이댈 게 없죠.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 이런 시스템을 들이대라는 것이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 또다시 그냥 계속 부득부득 우깁니다. 그러면 AI 불법 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겁니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본인이 모르는 것 같은데. 자, 한 장관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답합니다. 의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수진 의원 정말 짜증스럽게 어이구 정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 뭔가 자료 제출하라 이런 게 의원들의 무기죠. 뭐 국정감사다 뭐다 해서 때만 되면 이런 자료 내놔라 저런 자료 내놔라 하는데 결국 이것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하라 이런 식으로 거의 마무리 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공방이 끝이 났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아, 대체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절로 한탄이 나옵니다. 자, 지금 관련 조회수가 거의 뭐 8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관련 영상물에 달린 댓글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자,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습니다.
언젠가 판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런 분들이 판사라면요. 자, 두 번째, 충심으로 촉구합니다. 국회에 음주 측정기 의무 설치 조항 꼭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보니까 정말 술 취한 것 아니냐, 이게 의심된다, 이런 지적이죠. 아니 정말 관련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수진 의원 뭔가 좀 어딘가 모자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발음도 계속 뭉개지고 말이 횡설수설에다가 아주 느닷없이 막 짜증을 내고 뭔가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말 술 취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댓글 보시면 야 진짜 심각하다. 저 여자가 판사할 때 저 어리버리한 판단으로 억울한 판결 받은 사람 많이 있는 것 아닌지 저들이 잘 들이미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져본다. 저 수준이 이 나라 국계다. 자, 대한민국 현직 판사 전수검사 해야 함. 어이가 없다. 도대체 저런 애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거냐고. 왜 한동훈이랑 토론하는 사람들은 왜 다 토론 태도가 저 모양이지?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안 들을 거면 질문을 왜 함? 아, 심각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질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판사라며 자신이 질문한 걸 뭘 질문했는지도 모르네. 자, 또 다른 댓글. 국민 여러분, 제발 국회의원은 사람으로 뽑읍시다. 이거 정말 최악의 비판이네요. 도대체 한국의 국회의원 자질검사 검토 필요합니다. 이수진 자격 미달 수준 이하의 질문에 황당합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진짜 왜 저래요? 자, 그래서 이 댓글 반응들 보시면 정말 저게 국회의원 수준이 맞는 것이냐? 정말 저 사람이 판사를 한 게 맞느냐?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넘쳐나죠. 그만큼 이 이수진 의원의 어떤 질문 내용과 태도, 이 사람이 보여준 그 모든 발언,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 보기에 한참 수준 미달이다. 정말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 독일이나 프랑스 재생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기후특위에서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유럽 쪽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예, 결과 안 가신 보고서는 분들에 제출했습니다. 한테 보고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우리 행정실에서 우리 출장 보고서 공유했나요?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나머지 기후위기 특위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예, 정말 우리도 위원장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도 안 양당 주셨어요. 간사 3사람이었습니다.